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27회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죠. 1번 외국인의 용어정의입니다. 4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에 해당된다의 1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외국인 특례죠.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인 경우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이라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리고 경매, 상속, 환매권 행사 전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매매 계약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은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이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똑같죠?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이 분묘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 묘지입니다. 따라서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고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죠. 자, 그러면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인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매장신고 30일 이내입니다. 매장신고 30일 이내, 사후 30일 이내고요.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모두 사후 30일입니다.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요. 부부 합장의 경우는 개인묘지죠. 부부는. 4번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 설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설치기간이 몇 년입니까?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연장하면 60년이죠.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되고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년 대신에 요거 6개월 또는 2년 X로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의 부동산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가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되는가 했는데 답은 5번이네요. 5번. 5번인데요. 차순위 매수 신고 2등. 2등을 뽑는 이유는 뭡니까? 1등 한 사람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2등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죠. 재매각을 하지 않고.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2억 5천만 원 써내면 그 써낸 금액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 2억의 10%인 2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2억 5천 써냈으니까 2억 5천 써낸 금액에서 매수 보증금 2천만 원 뺀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에게 차순위 매수 신고 기회를 줍니다.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내놓은 2천만 원 보증금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보증금하고 합하면 결국 2억 5천에 판 것과 마찬가지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는 때입니다. 넘지 않는 때가 아니고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 붙죠.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가가치세 붙지 않습니다. 니은은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고요. 디귿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불금액,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네, 그렇습니다. 입주권만 해당되죠. 리얼 계약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만 적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옳은 거네요. 옳은 것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만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27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26회 기출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